자, 그게 이제 이게 태평천국이고요. 이 태평천국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러시아 악마를 만났을 때 ML주의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마오이즘은요, 모택동주의는 20세기에 일어난 막스레닌주의적 태평천국입니다. 혹은 태평천국적 막스레닌주의입니다. 저건 막스레닌주의와 태평천국이 결합한 거예요. 교잡종으로. 아주 중국 공산당은요, 정말 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보면 제일 피비린내 나요. 그렇게 피비린내가 안 나면 어떻게 그 당시 인구의 10분의 1에 가까운 5천만 명이 굶어 죽고 1950년대 말에 그리고 시스템 유지되는 멀쩡하게 대약진 피비린내가 안 났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제가 아까 태평천국에 관해서 중국에 간 기독교가 사교화되어 피바다 농민반란의 교리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는데 태평천국에 대해서 막스레닌주의는 이거예요. 중국에 간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농민화되어 피바다 농민반란 교리로 바뀌었다. 이 우울하고 예민하게 생긴 청년이 누구예요? 이게 청년 시절 모택동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사다 준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소박을 놨더니 자기가 소박놈 마누라가 계모가 된, 그리고 자기의 친모는 쫓겨난 그런 흉악한 인생을 사춘기 말기, 그러니까 지금 19, 20, 21살 때 겪은 그 청년의 인생 고뇌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우울하잖아요. 예민하고. 악마는 이렇게 우울하고 예민한 천재에서부터 싹이 틉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화된 마르크스 레닌주의예요. 원래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노동자인데 노동자는 없고 농민과 중화민족 혹은 화하민족만 있는 거죠. 아까 후아시아 민족만 있는 거예요. 원래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도시폭동인데 그건 없어지고 농민반란 게릴라전이죠. 그래서 농민반란 게릴라전이 이런 민족해방을 위한 농민반란 게릴라전이 어떤 모델이어야 된다. 그 군사사상서를 수없이 쓴 거예요. 모택동은. 20팜플렛까지 하면 한 30개 가까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유격전, 대표적인 게 지구전 이럴 겁니다. 상대방이 오면 물러서고 상대방이 물러나면 나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신무장해서 덜 먹고 덜 쓰면서 우리는 버티면서 끝까지 싸운다. 그래 누가 죽나 해보자. 그게 유격전이에요. 지구전은 뭐냐? 힘이 약하니까 병참 중간 허리 끊어라 이거예요. 사실 유격전과 지구전은요. 저게 어디 전략이냐면 조선인들 전략입니다. 한민족. 저희 도로를 못 뚫게 했잖아요. 도로를 못 뚫게 하면 병참이 길어지거든요. 병참이 길어지면 우리는 산과 계곡이 많으니까 산기슭에 숨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멀리 나가는 활로 저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격. 스나이퍼 샷이에요. 활터 가면 145m입니다. 거리가. 전 세계 어디에도 145m짜리 관역 두고서 활 쏘는 데 없어요. 저건 저격용이에요. 그리고 그 쏘는 게 뭐 탁 해서 착 쏘고 탁 해서 착 쏘고 이거 아니에요. 딱 겨누고 있다가 탁 놔요. 어느 순간에. 이성계에 대한 그 설화에도 나오잖아요. 지리산. 그게 아마 뭐 함양쯤 될걸요. 이쪽 호남 쪽이 아니라 그쪽이에요. 거기 가면은 인월리, 끌 인자, 달 월자잖아요. 달을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구름 속에 있는 달을 끌어서 바깥으로 끄집어냈다. 피바위가 있어요. 이 고려 말에 이제 이성계는 배 다 그냥 박살내놓고 대포로. 그래서 외국어 안 오잖아요. 돌아요 우리는. 아래는 엄청 가는데. 저기 들어가면 죽사자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를 다 박살을 내놔요. 그러면은 상륙한 외국어 어딜 가겠어요. 결국 안에서 노략질 할 거 아니에요. 그 토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산골짜기까지 가서 이제 토벌을 하는 거예요. 인월리까지가. 달은 구름 속에 가려져 있고 밤인데 뭐 여자 끼고서 이제 그 잡아온 우리 그 조선인 처녀들 끼고서 이제
그 풍악 올리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소리는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저기쯤에 대장이 하는 거야. 대장의 뭐 저거 하는 그런 소리는 들려. 저기쯤에 대장이 있어. 안 보이죠, 깜깜하니까. 딱 활주해갖고 쫙 하면서 숨을 쫙 들이쉬니까, 원래 땡길 때 숨 들이쉬거든요. 쫙 들이쉬니까 구름 속에서 달이 쫙 끌려 나오면서 딱 조명을 때려주더라는 거 아니야. 스팟라이트 조명을 쏴가지고 그냥 죽인 거 아니야. 그 전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월리 피바위, 그 피바위에 앉아서 먹고 놀다가 맞아가지고 피를 쏟고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유격전 게릴라전이에요. 유격전 지구전이에요. 그걸 그냥 갖다가 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말하기, 이 핏줄 속에 그게 있어요. 너 해봐라. 해봐. 언제까지 할 건데? 버티는 놈이 장땡이요. 이게 있어요. 여기는 25,000년짜리 훈련대 그게 있는 거예요. 노하우가. 이거 별거나 되는 것처럼 글 써갖고 나한테 배워라. 내가 군사 사상을 정리했고 내가 군사 전략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너희 인민군은 다 내 새끼다. 그러니까 인민해방군들은 맞습니다. 주성님이 저희의 스승이고 사표이며 지도자이며 저희의 신입니다 하고 펄쩍. 그겁니다. 이게. 아마 모택동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마르크스의 둘째 아들이고 레닌의 동생이다. 그거죠. 내가 마르크스의 둘째 아들이고 레닌의 동생이다. 홍수전이가 내가 야훼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다. 모택동은 내가 마르크스의 둘째 아들이고 레닌의 동생이다죠. 우리 엄마가 홍수전이다. 이런 거죠. 엄마는 홍수전. 태평천국. 그겁니다. 원래는 이 공산체제가 이렇게까지 승리를 못해요. 이거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일제입니다. 일제가 대형사고 친 거예요. 지금 공산체제가 들어서게 된 게 일제의 유산입니다. 이게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런 게 터졌는데,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이 동아시아에게 상륙을 못하는 거라 오키나와 하나 점령하는데 2만 명 죽었거든요. 미군이. 만 단위예요. 아무튼 만 단위 죽었어요. 관동군 150만 상대하려면 미군 한 4, 50만, 100만 죽어나가야 돼요. 미국 도저히 상륙 불가능해. 미국이 다 소련한테 양보하고 너희가 해놨는데 미국이 그냥 리틀보이를 만들었네. 리틀보이,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폭이요. 그거 빠방 때리니까 소련이 부랴부랴 참전하죠. 먹겠다고. 그래서 관동군이 소련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관동군의 모든 지금 아프간 무너지니까 뭐 소총이 60만 정, 무슨 탱크 장갑차가 3,000대, 뭐 비행기가 수백 대가 지금 탈리반한테 넘어갔잖아요. 관동군 무너지니까 관동군의 모든 그 병참과 물자, 화약 다 등등이 다 실탄이 전부 소련군한테 넘어갔거든요. 소련이 그걸 가지고 그냥 무제한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중국 모택동군을. 그래서 국공내전이라고는 없습니다. 국공내전 없어요. 만주내전이에요. 관동군의 핵심 지역이 만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만주를 급속히 무장화시키니까 국민군이 만주에 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국민군이 내가 보기엔 황하 정도에서 진을 쳤어야 돼. 그래, 너 먹어. 황하 이쪽은 자유중국이야. 그리고 사회개혁 엄청 하고. 그랬으면은 중국이 지금 세계 최강국 됐죠. 그때 우남 이승만적, 박정희적 사회발전, 사회개혁을 하고 황하 이남으로, 황하 언저리로 해서 딱 굳히기를 하고 황하 지류보다 한 10km 더 올라가서 100km 정도 더 올라가서 너희 만주하고 저 내몽구하고 니는 마음대로 해. 근데 국민당군이 저기를 기어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국공내전이 아니에요. 만주내전이. 국공내전이 4년인데 그중에 3년 이상을 만주에서 싸우거든요. 만주에서 깨진 다음부터 중국 본토 전체가 공산화되는데 1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자, 그러니까 중국 공산체제는 일제의 유산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중국을
이제 먹고 다스려온 지가 이제 1949년부터 따지면은 지금까지 72년 되죠. 그 중국 공산당과 이제 페르시아 이슬람 전체주의가 이제 동맹이 됐단 말이에요. 뭐 7월 말에 그 탈레반이 이번에 8월 15일경에 거사 치르기 전에 7월 말에 탈레반 지도자 바라다가 방중을 해서 왕위와 회담을 해서 왕위로부터 시그널을 받았겠죠. 그리고 중국이 사실상 지금 세계 최초로 탈레반 정부를 인정할 것을 표명을 한 상태고요. 중국과 이 페르시아 이슬람 전체주의 동맹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냐. 우선 첫째는 뭐냐면 미국은 썩었고 무력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강화하죠. 이제 중국은 뜨는 별이고 뜨는 해고 미국은 지는 해다. 너희 줄 잘 서라. 이제 엄청나게 지금 떠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코로나만 없었으면 그리고 트럼프 같이 미리 위중전쟁을 안 벌려놨으면 이게 왕창 먹혔을 텐데 지금 안 먹혀요, 이 메시지가. 이렇게 먹히는 게 아니라 야, 악마가 떴구나. 악마가 설치는 세상이 됐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거 견뎌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저 아프간 사태 때문에 내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5%포인트 이상 손해봤습니다. 국민들이 저 안보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두 번째, 신장과 아프간 사이에 90km 구간. 저 아프간 저 맨 오른쪽이 꼭대기가 신장하고 딱 90km가 겹쳐져 있어요. 90km 구간을 활용해서 일로 일대를 강화하겠죠. 그래서 지도처럼 나타납니다. 지도에 보시면 그 맨 오른쪽에 그 별표가 베이징. 그 점선으로 쭉 오죠. 이제 신장 통해서 점선으로 오면 저기 아프간으로 들어옵니다. 아프간으로 들어와서 아프간의 카불까지 이르게 되죠. 카불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서쪽으로 가면 이제 이란의 테헤란이 됩니다. 이게 제가 지도를 좀 잘못 그려서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게 위도상으로 한 5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베이징이 위도로 39도, 북위 39도. 카불이 위도로 35도. 이슬람마바드가 위도로 34도. 테헤란이 위도로 35도입니다. 즉, 페르시아까지 연결이 되는 저 일로 일대가 저 라인이 이제 딱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란, 아프간, 파키스탄은 무지하게 강력한 파키스탄을 통해서 서방에 연결돼 있죠. 지금 실리콘밸리도 가도 그렇고요. 미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제가 보기엔 한 5에서 10%는 파키스탄 사람들이죠. 많이 침투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파키스탄. 미국 사회도 커뮤니티가 크고요. 또 파키스탄 사람들이 아랍에도 엄청 가서 일꾼으로 일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택시 운전사에 제가 2006년에 갔을 땐 택시 운전사의 60, 70%는 파키스탄인들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셉니다. 세요. 2억 2천, 뭐 2억 3천 되니까 인구 세고요. 이란이 한 7, 8천 되고요. 아프간이 한 2, 3천만 되고 그래서 한 3억 3천만 됩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페르시아 이슬람 전체주의 동맹입니다. 이슬람 전체주의 동맹이에요. 저게. 세상에 망할 법이 없죠. 저게 저런 식으로 등장할 것 같으니까 혹은 그래서 그렇는지 저기 트럼프 말기에 아브라함 어코드가 만들어져서 이스라엘과 아랍으로 이렇게 평화협정 체제가 된 거죠. 저 페르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아랍인들이 굉장히 세요. 무지하게 셉니다. 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살펴보면 중국 공산당의 최종 목표, 최종 공격 목표는 뭐냐? 정신과 가치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요, 총칼로 혹은 총과 폭탄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가치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때 정신과 가치는 뭐냐? 아까 말한 후아시아 질서입니다. 화하 질서, 중화 질서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핵심 뭐냐? 중국식 사회주의, 모택동의 발명품이 자유민주주의, 지중해 유럽 현대 문명의 발명품보다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은 저거예요. 즉 모택동이 지중해 서유럽 미국의 공동작품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발명했다. 이게 저들의 기본 관점이에요. 중국 공산당에. 그러니 저게 거의 홍수전급이라니까요. 홍수전이 이거 아니에요.
나는 야훼의 둘째 아들 예수의 동생이다. 내가 크리스찬리티의 법통을 이었다. 이거 하고 야 모택동이 말이야. 그 지중해와 서유럽과 미국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500년 동안에 만들어진 거. 그 전에 백그라운드 끼면은 한 6, 7천 년 동안 수많은 민족과 국가가 명멸하면서 만들어진 그것에 의해서 거기서 자라난 지금 현대 문명과 지금 자유민주주의 질서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걸 만들었어. 우리 모택동 주석께서. 이 생각하고 홍수전은 야훼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야. 기독교의 법통은 홍수전이었어. 태평천국이야말로 성스러운 피바다 위에서 건설된 기독교 국가야. 이 생각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아요. 그 정신병적 과대망상은. 중국共产党은 홍수전의 정신병을 21세기 버전으로 옮겨놓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는요, 우리가 민주주의란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에는요, 두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치관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및 사유재산, 신앙 및 종교의 자유. 이건 democracy as a set of values입니다. 현대 문명을 이루는 핵심 가치의 를 뭉뚱그려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쉽게 이름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냐? 아니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냐?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라 그럴 때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인 게 깔려 있습니다. 그 맨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정신적인 게 뭐냐? 법치입니다. 법치 하면은요, 누가 법치에 따라서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때 법을 정해 보세요. 그러면 법전에 있는 법이에요? 공수처법도 맞네. 걸레 같은 선거법도 맞네.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586 일당이 국회장 앞에서 악법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평등법 만들어지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지키자는 소리? 그럼 그건 아니고 좀 다른 건데 법치는. 그 법치가 뭐냐고요? 이미 586 집단이 제도적 정당성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독재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치란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법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정법에 의한 지배가 있고요. 자연법 정신에 의한 지배가 있습니다. 자연법 정신에 의한 지배를 얘기합니다. Rule of law. 영어에서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연법 정신에 의한 지배를 Rule of law라 그럽니다. 실정법 지배를 Rule by law라 그럽니다. 전치사 of와 by를 바꿔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연법 정신의 지배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개인 실존 차원에서 천부적 권리가 있다. 표현의 자유, 종교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에 관한 자유,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존중할 수 있는 자유,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있다. 행복을 추구할 자유. 이게 자연법 정신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도 까면은 가치관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딱 깔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도를 좀 더 씌웁니다. 표현의 자유, 견제와 균형, 공정선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냐,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냐, 둘을 구별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쟤들이 언어 강간을 사용해서 인민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국 공산당을 이길 수 있는 주춧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글로벌리스트들과 꾀자점은 CCP와는 다른 측면에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가 바이든이 해체시킨 1776위원회가 밝힌 저들 글로벌리스트와 꾀자점의 내러티브 구조. 이거는 중국 공산당과 어떤 점은 똑같습니다. 그 어떤 점이 뭐냐?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공격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중국 공산당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대신에 모택동 가치를 내세우고 중국식 사회주의 가치를 내세우는데 얘들은 그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공격을 해놓고 그 공격을 통해서 미국 및 서방의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글로벌리스트 과도 금권 지배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 점에서 달라집니다.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공격할 때는 공격 자체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얘들 공격이 훨씬 세련됐어요. 공격은.
얘들은 이 공격에 대해서 5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규칙을 사용합니다. 첫째, 일관된 세계관 및 관점을 갖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일관된 세계관을 가지면 깨져요, 우리한테. 가장 세련된, 저들 진영의 가장 세련된 일관된 세계관, 일관된 시스테믹 퍼스펙티브, 체계적 세계관은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였습니다. 그거 깨졌거든요. 피박살 났거든요. 시스템을 갖춘 일관된 세계관은 쟤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현대문명 핵심 가치, 시장, 신앙과 종교, 정치제도, 우리는 다 이게 일관돼 있어요,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미학까지 만들어내면, 미학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다 일관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미학 다 일관돼 있어요. 쟤들은 저게 일관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일관된 세계관 가질 수 없으니까 일관된 세계관 갖는 놈은 구덕떨이고 적폐고 쉰내 난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딱 저겁니다. 진실 어디 있어? 거짓 진실 구별 없어. 옳고 그름 없어. 그게 쟤들이잖아요. 시비 분별 없어. 선악 도덕이 없어, 그런 거. 일관된 세계관 및 관점 갖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전교조 교육 저렇게 가르쳐요, 사실은. 두 번째, 인류 보편의 좌우명들을 뭉개죠. 우리 민족끼리 평화스러운 민족, 슬기로운 조상, 이것만 얘기하지 인류 보편의 좌우명이 뭐였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인류 보편의 좌우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가르쳐요. 모든 건 한반도 안에서 다 만들어졌어, 이미. 있어야 될 건 한반도 안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쟤를 저렇게 가르치잖아요. 가치 있는 행위,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의 동기와 맥락을 악의적으로 비틀어라. Twist motives and context예요. 우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도 주목할 점이 있거든요. 박정희 때 만들어진 안정화 정책, 시장 제도로의 이행 정책, 시장 중심으로 이행하는 거, 정부 중심에서. 그 전두환이 지켜낸 거예요. 그건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돼서 발포가 됐는지, 5.18 때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등 뒤 총상이 많은지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군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빈으로 죽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은지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4.3이 남로당에 무장 봉기로 시작됐다는 거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비극적으로 나중에 전선이 형성되니까 중간에 갇힌 민초가 이쪽 저쪽에서 갈려버렸다는 거, 이걸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기와 맥락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사실을 무시하고 왜곡하죠. 그 동기와 맥락을 밝힐 수 있는 사실 다 무시해버리고 없애줘요. 이런 데서 이거죠. 부마 사태, 민주항쟁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케이, 민주항쟁인 건 맞아. 근데 거기 캐치프레이즈가 부가가치세 철폐하라는 거, 그 얘기 안 하냐?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978년에 굉장히 세계에서 빠르게, 일본보다 더 빠르게, 유럽 대다수 국가보다 더 빠르게 시행된 거 너 인정 안 하냐?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주식실명제, 토지실명제 이런 거 연달아 들어오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하경제 규모가 제일 작은 거 너 얘기 안 하냐? 얘기 안 해요. 지하경제가 작기 때문에 조폭이 뿌리박기 힘들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 얘기 안 하냐? 얘기 안 해요. 사실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소한 잘못이나 인간적 흠결을 과장해서 부풀려요. 토마스 제퍼슨, 그거 노예만이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고, 그거 흑인 노예를 정식 마누라로 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 정부같이 데리고 살았어. 그거 인간 말종이야. 토마스 제퍼슨의 다른 얘기는 의미가 없어. 링컨, 그 사람 그 노예 해방 주장한 사람 아니야. 에볼루셔니스트 아니야. 그 사람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그 피바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이런 식이죠. 우남 이승만 죽이고 박정희 죽일 때 저거저다.
다 저거죠. 박정희 하면 아 가슴에 총 맞고 나는 괜찮아 깨꾸닥. 그게 박정희야. 쟤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다 깎고 마사오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흠결과 사소한 잘못 이런 걸 조롱하고 부풀리고 그러면서 세상을 우습게 보게 만들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라고 부추기고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조롱하는 데 있어서는요. CCP는 이 글로벌리스트 깨자좀의 발바닥에 떼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CCP는 지금 팔고 싶은 게 많아. 모택동을 팔아야 돼. 그래서 현대문명을 그냥 적으로 규정을 하지 저렇게 아주 비틀어서 조롱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련되어 있지를 못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인민해방군, 공산당 이런 게 어떻게 그런 점에서 세련되어 있겠어요. 우리 이 세련성은 우리 한국의 저 깨자좀 지성과 그 다음에 전교조를 못 따라갑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어요. 한국의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가 이런 스토리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가 물질주의를 벗어나야 쟤들을 이깁니다. 왜냐면 쟤들이 물질주의의 최고봉이니까. 여연의 물질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 잠시 이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는 안으로부터 무너집니다. 이런 말 하면 야 북한이 안으로부터가 무너지겠어? 오케이, 북한 예외예요 거의. 왜냐? 북한은 중국의 부속품이니까. 아주 작은 규모에서는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안으로부터 안 무너질 수 있어요. 저건 바깥의 충격에 의해서 무너지겠죠. 대부분 안으로부터 무너집니다. 내부 모순에 의해서. 저 내부 모순은 왜 촉발되냐? 바깥과의 경쟁에 의해서 촉발돼요. 바깥을 따라잡으려니까 따라잡을 수 없는 시스템 갖고 뱁새가 황새를 쫓으려고 하다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소련 잘했거든요. 만약에 어떤 이쪽 자유세계의 생산성이 물론 그럴 리가 없죠. 시장은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일으키니까. 만약에 자유세계의 생산성이 1910년, 20년경에 머물러 있었으면 소련이 지금 세계 최강국입니다. 근데 자유세계의 생산성과 자유세계의 지식은 계속 늘어가거든요. 이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가려다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가랭이 찢어지는 게 내부 세계로부터의 붕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예 쫓아가지 않으면 안 무너져요. 북한 아예 쫓아갈 생각이 없잖아. 안에 굶어 죽든 말든. 그럼 안 무너지는데 쫓아가려고 하는 순간 가랭이가 찢어져서 무너져요. 그런 의미에서 휴전선은 중국의 부속품이니까 북한이 휴전선은 남북의 경계일 뿐만 아니라 문명과 반문명의 경계이며 자유세계와 중국권 사이의 경계입니다. 그러면 중국 급변사태 6단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1단계는 뭐냐? 지금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페르시아 이슬람 전체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는 뭐냐? 내년 말입니다.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글로벌리스트 민주당이 참패하는 겁니다. 3단계는 뭐냐? 2023년부터 2024년 대선 때까지 미국 정치 내전이 최종 챕터에 이르게 됩니다. 백악관은 글로벌리스트 바이든이고 상하 양원은 MTR, 마가 트럼프 공화신주로 상태에서 지금보다 더 살벌한 상황이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법 계속 통과되고 바이든은 계속 거부하고 거부한 거 그 상원의 3분의 2인가 되면 다시 통과돼 버리잖아요. 오버라이드 되잖아요. 저는 거부권 저거 한다 그러고 그러면 마비되고 그러면 주에서 그거 연방법에 대응하는 주 입법해서 주 입법으로 우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연방 법원에 또 싸움 붙고 살벌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쪽이 대승을 거둘 겁니다. 제가 트럼프가 후보로 꼭 나온다고 좀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비겁하게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이게 무슨 비겁 영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트럼프 영감이라면 저 같으면 안 해요. 그냥 킹메이커를 하지 킹은 안 해요. 너무 고달프잖아요. 너무. 인생이 너무 3D스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으면 안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100만 원 또 비겁하게 트럼프 또 안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런 의미의 특바는 아니에요. 저는 특바인데 뭐냐면 트럼프가 보스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걸 용감하게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특바지 트럼프가 또 집권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미국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구원자는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특바가 아닙니다. 2025년 중국 옥조 위기가 이제 본격화되겠죠. 그 결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그로부터 동아시아 격변이 일어납니다. 우선 첫째는 북한의 급변 사태 일어나겠죠. 그리고 중국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인류사적 격변기를 우리가 살아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5년 안에다 펼쳐질 일들이에요. 5년, 뭐 길면 6년, 더 길면 10년 안에 펼쳐질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자유시민이 뭐가 준비되어 있냐. 자유시민의 민초민주주의, 그래스루트 민주주의가 각성해서 전통화될 때, 그와 동시에 종교계와 지식층의 각성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스타 정치인과 쓸만한 정당 정치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네. 이 오각조 그렸었죠? 저기 보면 새로운 유형의 대중, 그러니까 개인들의 네트워크, 네트워크화된 개인들, 그 다음에 종교계, 지식층 이런 게 있어야 저 정치 스타와 이 정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다 썩었다, 대선 후보들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저 세 가지, 저 셋은 우리 힘이거든요. 종교계가 어떻게 각성할 수 있냐, 지식층이 어떻게 각성하고 조직화될 수 있냐, 무엇보다도 개인들이 어떻게 네트워크화되고 각성할 수 있냐. 우리는 계속 이 세 개의 화두, 그러니까 민초, 종교계, 지식층 이 세 개의 화두를 가지고 놀면 돼요. 우리는. 그럼 거기에 조응해서 정치 스타와 정파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특히 저 민초와 종교계, 지식층 이거 다 해서 이번에 대선 때도 잘하고 또 교육감 선거 때도 잘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